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리엔테이션 2일차에 접어들었네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온라인 조별 모임은 어땠나요? 멋진 조장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OT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첫 순서는 행정실 교육으로 오늘은 헬스케어 센터, 인권센터, 그리고 안전경영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옆에 이렇게 부위원장님 대신에 이렇게 대학윤희를 데려왔어요. 네, 그러면 바로 소개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첫 순서는 헬스케어 센터의 소개 및 심리 검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의 안녕을 위해 함께하는 유니스트 헬스케어 센터입니다. 저는 센터 소개를 맡은 신지민 상담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센터에 대한 소개와 심리검사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신입생 대학생활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헬스케어 센터는 보건실, 상담실, 부서교원이 함께 있는 통합 서비스 기관입니다. 부서교원은 정신건강의학과 한 개과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요. 센터 구성원으로는 정신과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전임상담사, 행정선생님, 개곤상담사 선생님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간호사 선생님이랑 상담 선생님 한 분씩 해서 2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6년부터 점차 이렇게 한 명씩 늘어서 지금처럼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 위치와 운영시간, 연락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대학본부 지하 1층에 있는데요. 학교 와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지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학교 입구에 있는 대학 본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층에는 경남은행이 있고 지하 1층에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택배 보내시거나 할 때 많이 찾게 되실 텐데요. 그 맞은편에 저희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센터가 훨씬 더 크게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잘 보일 것 같고요. 지하에 내려오시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저희 센터 자동문하고 큰 간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찾기 어렵진 않으실 것 같네요. 이용 시간은 저희도 다른 부서들처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체지방 측정은 저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이 될 때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뭐 전화나 이메일이든 어떤 거든지 편안하게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각 이제 부서별로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필요한 부서에 맞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저희 간판 옆에 작은 상자가 하나 붙어 있죠. 저게 이제 구급함인데요. 각 건물 1층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대학생활책자 앞에 보시면은 그 자동 심실 제세동기가 있죠. 그래서 그 기계 AED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계랑 같이 구급함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실은 저희가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반적인 응급처치, 외상에 대한 처치들도 해드리고 부목대여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두통약이나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같은 것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측정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키나 체지방 측정 외에도 혈압, 혈당, 혈중 지질 검사도 해드리고 있고요. 회복실은 이제 누워서 쉬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생리통이 심하시거나 할 때 온연 치료기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은 저희가 계절 독감 접종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급함 운영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벽걸이형 구급함을 각 건물 내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밴드나 외상약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먹는 약은 아무래도 안전 문제 때문에 따로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건강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식단 관리나 운동 맞춤형 모바일 피트니스 서비스를 이제 앱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무료 버전도 이용 가능하시고 BMI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유료 버전에 실제로 이제 사람이 붙어서 코칭하는 그런 유료 버전의 어플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및 부서구위원회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상담실과 부서구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센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있고 주제 제한 없이 어떤 문제라도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해마다 300명 넘는 인원이 상담과 진료를 받고 있고요. 꽤 많죠.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12번, 그리고 진료는 일주일에 한 번씩 8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기본 원칙은 12번, 그리고 8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하시더라도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 면접을 하시고 이제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지는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이용 신청하신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계시지 않더라도 전화 상담이나 화상 상담도 가능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집단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학기 중에 저희가 별도로 공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신청 방법이나 이런 절차는 안내 책자나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라이트박스 같은 불면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계나 시간 관리를 돕는 타이머 같은 것들도 구비를 해서 대여를 하고 있고요. 명상, 혹시 마보 아시나요? 저희가 명상 어플리케이션이나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존감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온라인 서비스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저희가 작년에 우수 상담 기관 수상을 했는데요. 오른쪽 위에 있죠? 네. 제일 첫 화면에 저희 센터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저희 상 받고 나서 학교 이제 뉴스에 올릴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마음산책이라는 정신건강 문고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질병 관련된 쪽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나 자존감 키우기라든지 어떤 마음과 관련된 영역의 도서들을 구비를 해서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술정보관, 도서관이죠. 도서관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힐링 영상이나 영화 같은 것들도 DVD를 통해서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헬스케어 홈페이지는 지금 임시로 운영 중인데요. 학교 홈페이지나 포털을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저희 센터 일반적인 정보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링크도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 필요하신 정보들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신입생 건강검진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매년 신입생들의 마음 건강과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상태를 점검을 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검사인데요. 신입생분들하고 재학생분들하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왜 하는 걸까? 이제 이런 검사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검사를 해서 뭔가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돕기 위해서 만든 검사인데요. 신입생 여러분들은 이제 초기 성인기잖아요. 대학에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대학 생활을 누리셔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자기가 어떤지 알고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게 참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저희 센터에 300명 이상 방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막상 1학년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런데 제 3, 4학년 때 많이 힘들어서 방문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학년 때부터 겪었던 문제가 좀 쌓이고 또 다른 문제들이랑 이렇게 막 겹치면서 심각해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영어 수업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경험해 보신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친구들이 모이다 보면 또 경쟁도 심해지고 노력과 별개로 학업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우울감이나 이후에 문제 학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다든지 다른 대인관계 문제들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부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이해를 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검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하시면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적응이 어렵거나 힘든 분들에게는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연락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검사 내용이나 결과는 비밀이 보장이 될 거고 검사 결과로 어떤 평가에 반영이 된다던가 불이익을 드리지 않으니까 어떤 걱정 없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하고 나면 검사 결과를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거는 본인 판단에 맡기지만 서로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개인 면담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검사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드리고 함께 이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나눠볼 수 있으니까 짧게라도 이야기 나눠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분들께는 저희가 3월 중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건데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면담하시는 선생님과 조율하시면 되니까 어떤 뭐 시간적인 부분들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검사는 진행을 하시고 이제 어떤 개인 면담 전에 별도로 저희 센터에 서비스 요청을 하시면 되니까요. 끝나고 필요하시면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당장 신청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검사 실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아마 다들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오전에 미리 검사 SMS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학교 이메일로도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학교 포털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몇 분은 아직 학교 이메일을 안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등록하셨던 개인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렸고 어느 쪽으로도 검사 링크를 못 받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은 혹은 메일을 주시면 제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락하시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새내기 지원센터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후에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링크를 들어가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검사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름, 학번,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관리번호에 학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성별, 생년월일 만나이 넣으시고 이메일 넣어주시는데요. 이게 실시간으로 검사 끝나고 나면 바로 결과를 보실 수도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 적어주신 메일로 결과지가 발송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메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처리가 되니까요. 꼭 메일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시면 검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검사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요. 너무 오래 고민하신다고 좋은 결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응답하실 때는 위에 있는 안내문처럼
이제 우리가 평소에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건데,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머리가 아프다 했을 때, 나는 거의 없어. 그러면 이제 0, 전혀 없다 하시면 되고, 꽤 심하게 있어. 그러면 3번, 꽤 심하다. 아니면 뭐 4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총 90문항인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으니까 참여를 해주시고, 검사 도중에 실수로 이제 나가거나 이렇게 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문자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게 개별 링크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중간에 멈추게 되시더라도 이어서 하시면 좋겠고, 혹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중간에 이제 입력하다가 멈춘 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어서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검사를 실시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막대기가 조금씩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다 차면은 15분인데 제가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다 하셨다 싶으시면 시간을 정지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완료를 못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이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센터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시고 검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 순서로는 인권센터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니스트 인권센터에서 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상이지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니스트에 오셔서 캠퍼스 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몇 가지 사항들과 인권센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인권, 미투운동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뉴스를 통해서 관련 사건, 사고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유니스트에서는 이와 같은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인권 및 성 관련 문제로부터 학생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8년 3월에 정식으로 인권센터를 개소하여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업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권, 그리고 두 번째는 성 관련 업무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면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인권센터에서는 구성원이 인권에 대한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인권, 장애 등에 따른 차별, 부당한 대우, 폭언, 갑질 등과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피해 상담 및 구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구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문제가 되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희롱은 성폭력에 비해서 좀 더 포괄적인 범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성희롱이라고 하면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희롱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스토킹과 같은 행위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안이 이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함에 있어서 이성 친구와의 관계, 또는 동아리 모임, 술자리 등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성희롱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에게 이러한 고충이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인권센터의 고충 상담원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센터의 그 사건 처리 절차인데요.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인권센터의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 이후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 사건 신고를 접수하게 되고요. 센터에서는 정식 사건 접수가 됐을 경우에 그에 따른 공식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정식 조사 절차가 끝이 나면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신고 방법인데요. 상담 신청은 유니스트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유니스트 인권센터 전화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메일, 아니 직접 방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담을 접수하면은 인권센터 상담원이 신고인과 연락을 통해서 상담 일정을 조율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 인권센터 직권으로 관련 보호 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합의, 중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신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접수를 거쳐서 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권센터 홈페이지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전화번호로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신청 화면인데요. 간단한 개인 인적 사항과 피해 내용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개인 인적 사항은 다 보안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참고로 2018년도 3월에 인권센터 개소하면서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학원생 권리 장전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실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유니스트에서는 대학원생들의 권리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많은 학생들이 인권센터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사항들 중에 자주 하시는 질문을 몇 가지를 제가 선별해 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상담만 받고 싶은데 꼭 신고를 해야 되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과정과 신고 과정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이후에 신고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직접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상담 단계에서 많은 사안들이 종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사건을 목격을 했을 때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당연히 신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외부에 알려질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3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사건의 피해자분이 유니스트 내부 절차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인권센터에서 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이미 신고를 했는데 인권센터에도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경찰을 통한 사법적 절차와 인권센터를 통한 학내 절차 둘 다 모두 진행이 가능하고요. 인권센터는 학내 절차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는 별개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사건 알리기보다 학내에서 자체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인권센터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인권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권센터를 방문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센터는 유니스트 구성원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보이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 인권센터 상담원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쪼록 유니스트 구성원이 되신 거 다시 한번 더 축하의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안전경영팀의 안전, 보안, 화재 예방 교육이 있겠습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하며 캠퍼스 생활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된 안전경영팀의 표효빈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시기이기에 감염병 예방에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학생 여러분께서 캠퍼스 내에서 안전한 학업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교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원내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대표적 안전 분야인 보안, 지진, 화재, 그리고 연구실 안전 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보안 생활화입니다. 유니스트는 아시다시피 국가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 방첩 관계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첩은 간단히 정의한다면 적의 첩보 활동을 막고 자국의 정보가 적에게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원내 전체 건물은 24시간 출입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에 신입생 여러분께서도 울산과기원의 구성원임을 항상 인지하셔 다음과 같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학생 여러분들께서 입학하시면 발급받으신 학생증은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건물의 출입을 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기에 관리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당연히 학생증은 항시 폐용을 해야 하고 신분증명과 출입 허용을 나타내는 증표이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가급적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시어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학생증은 당연히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생 여러분께서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비인가자가 습득해서 건물에 출입을 하는 등 이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보안실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론 외부 방문객의 출입 보안입니다. 학생 여러분께서 원내 외부인과 직접적인 접촉은 아마 대표적으로 부모님께서 방문을 하신다거나 외부인 친구분들을 원내에서 만나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번거로운 절차라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보안실에서 임시 출입증을 신청 후 방문하도록 학생분들께서 사전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외부 방문객이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면 안내자인 학생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동행을 해야 하고 이분들의 그 건물 및 실험실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을 하고 204동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혹은 203동 학생회관 등에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 말씀드린 보안에 관한 사항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항상 캠퍼스 내 보안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캠퍼스 내의 중요 시설 그리고 향후 여러분들께서 연구에 참여하시거나 활동을 하실 때에는 실험실 등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론 출입이 금지된 통제구역은 절대로 출입을 하지 않으시기 바라며 혹여 보안이 취약한 부분을 내가 발견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보안부서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원내에 생활하시면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폐하지 마시고 즉시 보안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실은 버스 정류장 앞 건물인 201동 본부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는 안전경영팀으로 104동 202호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론 설명드릴 분야는 지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원에서 멀지 않은 경주 지역에서 2016년 9월경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죠. 이때 우리 원도 규모 5 이상의 지진에 타격을 받았기에 발생 당시 원내에 상주하고 있던 구성원께서는 매우 당황하거나 패닉 상태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러한 지진에 항상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건물을 출입 시에는 항상 대피 경로를 확인을 하고 소화 설비의 위치 및 사용 방법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건물을 출입하시거나 호실을 출입하는 그 짧은 찰나 동안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이라는 상황 가정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대피 경로를 머릿속에 미리 그려놓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대피 경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안전에 대비해서
짧게 상황 가정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의 안전한 캠퍼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AED 장치 그리고 손전등과 같은 안전장비의 위치도 항상 확인을 해주시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위하여 원내에 공식적으로 지정된 5개 대피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론 지진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항상 다음의 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대피 경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주변을 정리하시고 비상 탈출구, 방화문 앞에는 절대 물건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소화기는 지정된 위치에서 옮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학생들이 연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실험 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항상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 또한 지진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원내 각 구역별 지정된 주차 공간이 있기에 이 외의 지역에 자전거,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를 주차하시면 안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실제 지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점은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진이 발생하면 물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 그러한 장소 혹은 유리가 깨질 수 있는 창문에서는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네, 주위에 가방이나 옷이 있는 경우에는 머리를 감싸고 튼튼한 책상이나 테이블 아래에서 해당 그림처럼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지진으로 인해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재빨리 문을 열어서 탈출구를 확보하시기 바라고 만약 엘리베이터 탑승 중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층에서 즉시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진이 멈춘 경우에는 여진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에 떨어진 물건 혹은 깨진 유래 등을 주의하고 화학물질 유출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 났음을 큰 소리로 주위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며 초기 진압이 가능한 작은 불인 경우에는 주위의 소화기 등으로 즉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지진 발생 시에 건물 밖으로 탈출하시는 경우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원은 사진과 같이 총 10곳의 지진 5개 대피 장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 장소는 지진뿐만 아니라 각종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대피할 경우 활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장소별로 여러분께서 쉽게 식별이 가능하시도록 안내 표지판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각 건물별 해당 장소 방향 표지판을 설치를 해놨으니 건물 출입 시에는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작은 불에는 대비부터 큰 불에는 대피한다라는 안전의식을 함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화재를 발생한 경우에는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화재를 전파하시기 바라고 동시에 복도 소화전 상단 발신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론 즉시 통합관제실 혹은 119에 화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작은 불인 경우에는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시기 바라며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경우에는 만약 연구활동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실의 문을 닫고 안전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다면 건물 안의 사람들과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고 연구실 책임자
책임자인 지도교수에게 해당 사고 사실을 즉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비상구, 왕관기, 경량 칸막이, 실내 대피 공간 등을 활용해서 대피하시기 바라며 대피 시에는 손수건, 옷 등을 이용해 호흡기를 보호하고 낮은 자세로 벽을 짚어가며 한 방향으로 신속하고 침착하게 밖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 초기 진압이 필요한 경우 소화기 사용 요령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력과 같을 만큼 초기 화재 진압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항상 소화기 위치를 숙지하시기 바라고 약 10초에서 15초 분사 시간을 가지고 화재 진압을 시도합니다. 소화기는 그림과 같이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하게 잡으며 손잡이를 움켜져 분말을 골고루 쏘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하실 사항은 화원 근처로 소화기를 가져가기 전까지는 안전핀을 뽑지 마시고 당황하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꽉 움켜쥘 수 있기에 이때는 안전핀이 잘 뽑히지 않는다는 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소화기는 한 대씩 차례로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대를 사용을 해서 동시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기에 주변 사람과 같이 초기 진압을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원내에서는 국가주도 혹은 자체적으로 재난 및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그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아주 중요한 훈련이므로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로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챙기는 유니스트의 구성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께서는 향후 연구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이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 습득이 필요하므로 연구실 안전팀에서는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영학과 및 경영대학원 소속은 제외되며 시간은 3시간이므로 그림과 같은 링크를 통하여 교육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실 안전팀에서 별도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향후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안전경영팀 혹은 연구실 안전팀 측으로 방문,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하여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교육 잘 듣고 오셨나요? 혹시 어제 저처럼 졸지는 않으셨나요? 어제 오늘의 교육 중 못 들은 게 있다면 조원 친구들한테 한번 연락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알아요? 오고 가는 만담 속에 친해질지도요. 그럼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1시 10분에 동아리 소개 때 다시 모여주세요.